미국에서 한 개인이 의료보험 없이 병원에 갈 경우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통해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2023년 미국 4명 가족의 의료보험 월평균 비용은 $1,437인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비용은 의료보험의 유형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또는 환자보호부담적정보험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수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요인들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꼬집어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 수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첫 번째, 민영화된 의료보험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대상의 의무적 가입 형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정부 통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 조정이 민간 차원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보험사들과 의료기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의료수가는 상승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들의 가격 조정에 거의 개입할 수 없겠죠. 사실상 미국의 많은 의료보험 회사들은 여러 가지 행정 및 운영 차원의 지출을 언급하며 해마다 보험비를 올리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미국의 의사들은 네트워크라는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그룹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의사 그룹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료보험은 또 다른 그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유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명도가 높아진 그룹에 속해 있는 의사들과의 예약은 어렵기도 하지만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의사들은 싼 가격의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의사들이 속해 있는 한 네트워크에서 특정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들은 다른 의사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서 환자들의 의료 비용을 제대로 결제해 줄 수 있을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및 해당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와 그에 따른 규제로 인해 높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의료 수가에서 이러한 행정 비용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 의료기술 발전과 서비스에 따른 비용.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후 해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의료기술이나 새롭게 출시된 의료기기의 사용 또한 미국의 의료 수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죠. 새로운 의료기술이 환자들에게 적용될 때마다 해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 또한 의료 수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습득한 의사들의 임금이나 인건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져 의료 수가에 반영될 수 있겠죠. 셋째, 제약회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책정. 보편적으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시장에 출시할 때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들의 약값 책정을 정부가 거의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높게 책정한 약값 또한 미국의 의료 수가에 반영되며 특히 신약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책정할 때 연구개발 비용 및 제조 비용, 그리고 시장에서의 독점 기간과 약의 경쟁성 및 혁신성, 그리고 약의 효능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높은 연구개발 비용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 책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신약의 가격을 특히 높게 책정하게 되죠. 넷째, 의사들의 소송 위험. 미국의 의사들 또는 의료 종사자들은 의료 관련 소송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 대비해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보험 비용 역시 의료 수가에 반영되겠죠. 미국 의사들은 이러한 의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의료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비용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의사들이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을 해당 보험사가 대신 제공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은 의사들의 전문 분야와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의사들은 더 높은 보험료가 지불되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의료개혁. 미국의 의료 수가는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 수가가 가장 높은 이유가 되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의 의료개혁이 시도된 바 있고 대표적인 예로 1965년 도입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으며
이는 각각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의 의료 혜택 중 하나였습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환자보호부담 적정보험법인 일명 오바마케어가 도입되었고, 보험회사의 차별적 관행을 제한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의료 수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